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미 연준의 비컷 단행 이후 닷컴 버블 때처럼 주가가 뛸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은 인터넷 관련 분야가 크게 성장을 하면서 산업국가의 주식시장이 지분 가격의 급속한 상승을 본 1995년부터 닷컴 버블이 붕괴된 2001년까지 걸친 이 거품 경제 현상입니다. 우리 시장에는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또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이 엘리노어 테렛이 X를 통해서 밝힌 소식입니다. 오늘 제3순회 항소법원에서 미 SEC 그리고 코인베이스 간 소송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SEC가 집행에 의한 이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었습니다. SEC는 현행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라면서 이를 거부했었죠.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지난 3월 이 SEC에게 이의제기 차원의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그 후 SEC와 코인베이스는 각자의 입장이 담긴 이 의견서를 제3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겠네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위믹스의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장 부회장이 2022년 1월 28일 공식 이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2월 9일에는 기자들 앞에서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선언했었으나 이후에도 유동화를 계속 진행할 생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178조 제1, 2항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장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공소 사실은 전제되는 사실 관계와도 실체적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봤었을 때도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액 13조 6,553원 중 가상자산이 10조 5,164억 원으로 77%에 달해 환치기 악용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관세청에 의해서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총 992건으로 금액은 말씀드렸던 대로 13조 6,553억 원인 겁니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863건, 13조 1,241억 원에 달해서 이 적발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자금 세탁사범은 34건으로 2,989억 원, 재산 도피 사범은 총 25건으로 2,323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무려 10조 5,164억 원으로 전체 불법 외환거래액의 77%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13%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8,479만 1,000원의 가격입니다. 다음 이더리움입니다. 1.09% 하락하고 있네요. 352만 5,000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0.13% 하락하고 있네요. 786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델리시움 17.24% 상승하고 있습니다. 238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게이머코인 11.76% 상승해서 114원의 가격입니다. 온종일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베일 11.23% 상승해서 208원, 셀레스티아 9.43% 상승하고 있네요. 8,30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캐디너 독스월드 8.11% 상승해서 7.254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APNFT 16.67% 강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0.0005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는 IQ 6.8% 하락하고 있네요. 9.08원의 가격입니다. 모스코인 5.19%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90.81원의 가격입니다. 이뮤터블X 5.07% 하락해서 2,342원, 고바토큰 4.3% 하락해서 289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크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델리시움 17.73%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뒤따르고 있는 캐디너 독스월드 8.44% 상승하고 있습니다. RSS3 역시도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8.38% 상승하고 있고 온도 파이낸스 2.98%, 셀레스티아 9.76% 상승하고 있네요. 네, 새롭게 세단장을 마친 우리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예언가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내가 좀 살펴봐야 될까 하는 생각 굉장히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해결해 주시는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이 팀 482의 종이 비행기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방송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도 아, 정말 진짜 예언이 딱딱 들어맞네 하는 생각이 드실 때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목요일에 마지막으로 뵈었었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매매는 잘 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이번에도 매매를 좀 네. 잘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요즘 차트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네. 페이크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표 발표를 하면서 뭐 네. 원래는 다이아고날인데 막 그거를 뚫고 올라가면서 막 반대로 가는 상황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몇 번 나오는 거 보고 아, 이거는 진짜 이걸로는 힘들겠다 생각을 해서 네. 좀 비트코인 포기하고 좀 쉬운 이더리움으로 해볼까 하다가 네. 네, 좀 안 되는 건 그래도- 빠르게 이제 안 한다. 원래는 그러려 했었는데 네. 그래도 어려운 걸 해내면 좀 성취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굳이 비트코인으로- 어려운 길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원정 언제든지 대장님이시네요. 들어갈 생각을 지금 음. 하면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매매가 잘 안 되고 확신이 좀 덜 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관망하는 것도 투자 전략으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코인을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전략 잡아가시면 너무나도 좋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또 많이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도훈의 현물 전략 공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대형 투자자들이 고래 투자자들과 수익을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전략일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네. 통해서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키워드는 네. 알트코인 전략이에요. 오, 네. 기대됩니다. 네, 이거는 알트코인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것도 한정된 알트코인. 한정된 알트코인이 무언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 네. 바닥에서 놀고 있는 것들 위주로. 그러니까 막 지금 비트코인은 최고점에서 약간 내려왔는데 뭐 알트코인은 최고점 똑같이 찍었다가 네. 바닥에서 못 올라오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억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노려야 돼요. 아직 안 올라온 거. 오. 그러면 수익 기회가 훨씬 많다는 거니까. 네. 그리고 최대한 매수량이 많이 나온 걸로. 여기를 보면 매수량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매도량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아, 거래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수와 매도량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특히 매수량이 더 많은 거. 음. 이렇게 엄청 많이 올라온 거 이런 거를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윗꼬리가 크게 나온 차트. 보시면 여기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너무 길게 나왔잖아요. 나왔네요. 네, 이런 것들이 네.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까지 올린 게. 왜요? 네. 저 가격선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선이라서 그런 걸까요? 네, 이 대주주분들이 네. 난 여기까지만 올리고 여기서부터는 떨구겠다. 이렇게 자리 잡아 놓은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고래 투자자분들인 거죠. 네, 맞아요. 네. 쭉 떨궜어요. 음. 쭉 떨궜는데 한 번에 여기까지 올렸잖아요. 네. 올린 구간은 바로 최고점에서 약간 아래. 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네.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올라올 때 이 구간까지 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구간은 이 맨 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여기에서 이쯤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여기였다면 그 다음은 여기까지 올라오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꼬리를 길게 달아주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딜까요? 그 다음은 거의 너무 많은 텀이 벌어지지는 않지 않을까요? 네. 그 차트가 잘 안 보이죠, 이게.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확인해 보기로 하고 큰 차트를 네. 이따 가져왔거든요. 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상패 당할 수 있으니까 네. 분산 투자로 해야 돼요, 무조건. 돈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음. 네, 분산 투자로 여러 가지 코인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르는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안전하게 분할 매수로 이거를 또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올라갈 거니까 생각하고 막 들어가다가는 네. 떨어졌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막 빼야 될 수가 있잖아요. 원래는 뭐 올라갈 건데 조만간. 네. 그렇게 된다면 빼고 나서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빼고 나서 보면은 참 배 아프겠죠.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분할 매수로 해야 되고 추가 매수도 하기 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좀 큰 차트로 봐볼게요. 네. 네, 큰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제가 찍어 놓은 곳이 한 72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구간을 네, 매도 구간으로 지정해 놓는 거예요. 왜냐, 여기 한번 올라왔을 때 윗꼬리 단 곳이 이쯤이잖아요. 한 96원 정도예요. 그 다음에 윗꼬리 단 곳은 88원 정도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80원 정도까지 올라올 거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또 72원 이쯤까지 올라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매도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가격이 12원이에요. 그러면 6배를 먹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린다고 했을 때. 근데 무조건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파란색 이렇게 선 그은 부분 있죠. 여기도 보면 여기 큰 이거 긴 꼬리 네. 나왔고 또 여기도 긴 꼬리 나왔고
긴 꼬리 나왔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긴 꼬리가 달리면서 하락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도 의미가 있는 구간이란 거예요. 그래서 48원에다가 반매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올라간다. 그럼 72원에서 올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은 버리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먹고. 그러면 나는 4배를 먹고 7배를 먹고 그런 다음 나오는 거예요. 이 알트코인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 종목으로 하나 이렇게 먹은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로스톨 코인을 가져왔어요. 여기도 방금 전이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바닥에서 놀고 있는 거 위주로 이런 거. 그래도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해주시죠. 바닥에서 놀고 있는 거 그리고 또 매수량이 많이 나온 거. 여기 매수량 엄청 많이 나왔죠. 그리고 윗골이 엄청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상패당할 수도 있으니까 분산 투자하고 안전하게 분할 매수로.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으니까 분산 투자를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여기가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쭉 내려온 게 이게 일봉이거든요. 일주일도 안 돼서 요만큼 올리고 요만큼 떨군 거예요. 올린 만큼 한 번에 떨군 거예요. 상승분을 그대로 뱉어내도록 이제 고래 투자자들이 손을 쓴 거군요. 네, 완전히 그냥 만약에 3일 동안 업비트를 안 봤다.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도 해야 되고 미리 예약 매도를 걸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뭐 여기 올라왔을 때 이 구간 여기 하나 있죠, 윗꼬리.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2분의 1 매도를 해요. 반매도. 걸어두는 거군요. 그 가격선에. 반매도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올라왔을 때 정확히 이 구간에 멈췄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매도 예약을 걸어 놓는 거예요. 약간 아래에다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먹을 수 있냐. 현재가 460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반매도하는 구간이 1,600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매도했다 했을 때 4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이 구간 있잖아요. 한 3,600원이거든요. 3,600원이면 거의 한 9배를 먹는 거예요. 4배에서 반매도하고 9배에서 올매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 코인은 버리는 거죠. 거기까지만 딱 먹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또 그 다음은 메디블록이에요. 메디블록도 여기서 한 번에 쭉 올렸다가 한 번에 쭉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거의 한 달도 안 된 기간 동안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때를 보면 그 다음에는 계속 아래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 다음 위로 안 썼어요. 하지만 이때 보면 위로 쏜 구간이 있어요. 이거를 좀 크게 볼게요. 크게 보면 여기서 한번 저항받았고 여기도 지지받았고 이거를 지지 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정한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3개 구간이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서 3분의 1 매도 80원에서 그런 다음에 130원 정도에서 남은 것에 2분의 1 매도 그리고 380원 정도에서 올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이 11원이잖아요. 11원에서 70원 정도까지 거의 한 7배 정도 먹는 구간에서 한 3분의 1 그 정도 매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30원 그러면 한 12배 정도 되는 구간에서 또 반매도를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는 한 380원 그러니까 한 4, 5배 그 정도 되는 구간에서 올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 유지만 된다면. 유지가 되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중요한 게 그 구간, 반매도한 구간에서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려왔을 때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분할 매도가 필수니까. 그래서 돈을 남겨놓는 거고 반매도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스팀도 보자면 여기 멈췄던 구간 있잖아요. 쭉 여기서 놀다가 올라갔을 때 2,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몇 번 받았어요. 그 구간은 예전에 지지 저항 받았던 구간이고 그러면 이 구간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올려줄 거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올린다.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이게 진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분들이 다 정해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고래 투자자들, 대형 네. 투자자들이 네. 네. 맨 위까지 뭐 12,000원까지는 희망 회로일 수도 있겠지만 네. 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 확률이 밑에 있는 선은 우리도 노려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10배 정도 이렇게 노려볼 수 있다. 이런 걸 찾으면. 좋네요. 네. 이것도 3분의 1 매수, 3분의 1 매도, 2분의 1 매도, 또 네. 남은 거 매도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되고요. 그리고 헌트 같은 경우에도 또 긴 차트를 보면 여기서는 엄청나게 윗꼬리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특히나 여기까지 올 확률이 높아요. 어디까지냐? 한 900원 정도까지 올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언제든지. 네. 내일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900원에 반매도를 했다. 그러면 2배를 먹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올라갔다. 그러면 한 1,800원 정도. 좀 적게 욕심 부려서 1,700원 정도. 네. 라고 한다면 거의 한 3, 4배를 먹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네. 그리고 다른 차트, 알고랜드 차트를 가져왔는데 이런 경우는 절대 이런 차트에서 전략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예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요? 왜일까요? 네.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쭉 떨군 다음에 한 번도 위로 안 쐈어요. 그러니까 윗꼬리도 달지 않고 그냥 아래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얼마나 올라갈지 적정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얼마나 떨어질지도 모르고 얼마나 올라갈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차트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장기적으로는. 꼭 조심해야 된다. 네. 그래서 주의점이라고 하면 이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면 대주주가 찾아올 수 있다. 고래가. 네. 네. 그리고 욕심을 내서 큰 돈을 들어가다가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되면 크게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내용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면 대주주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해주시지만 너무 네.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웃으면서 말씀해 주세요. 대주주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 네. 아 진짜 대주주가 저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풀시드를 들어가고 오랫동안 하락장이 지속된다면 심적으로 힘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분할 매수, 분산 투자가 필수다. 이 전략을 알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연습을 해야 되고 다른 차트로 뭐 예시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여기서 네,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세력들의 마음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차트 보는 방법을 쭉 알려주셨는데요. 나도 같이 좀 해보고 싶다. 그런데 혼자서 하기는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됩니다.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방 24시간 내내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준비된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어떤 코인이 더 좋은 코인일지 왕중왕을 가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도훈의 승부수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코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다리고 있는 코인들 먼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솔라나 그리고 리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살아가는 리플과 솔라나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솔라나 2.08%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만 6,60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리플입니다. 리플은 횡보세 보이고 있습니다. 787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호재거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전에 첫 번째 이 솔라나의 스마트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었는데요. 이 첫 번째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역시도 사전 예약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솔라나의 가격 상승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리플은 계속되는 가격 변동성 속에서 지금은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1달러의 가능성도 보인다라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도스트라다무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솔라나 코인 그리고 리플 코인 두 중에서는 어느 코인이 더 왕중왕인지 차트와 함께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솔라나부터 해볼게요. 네. 이건 솔라나 일봉이에요. 일봉에서 추세선을 그어보면 네. 이 크게 웨지 형태, 그렇네요. 고점이 내려가고 저점이 올라가는 웨지 형태를 그리고 있고요. 네. 또 중장기적으로도 고점이 내려가고 저점이 올라가는 웨지 형태를 그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단기로도 이렇게 고점이 내려가고 저점이 올라가는 웨지 형태를 그리고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웨지 형태에도 이 대처법이 있어요. 대처법은 이 추세선 채널 크기만큼 올라간다, 이만큼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고, 내려간다면 또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웨지가 나왔잖아요. 만약에 이 웨지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상방 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방 웨지를. 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장기랑 단기 이 웨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웨지 추세선, 단기 웨지 추세선 안에서는 네. 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찍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만약에 상승을 했다. 네. 그러면 157달러 이쯤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당장 170원까지 158원 158달러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한 30일 정도 돼서 이 가격에 닿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추세선 두 개가 이쯤에서 겹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에 뚫는다고 하면 이거는 180달러까지 가서 여기서 저항 받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위로 저항 받을 게 대단히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57달러도 저항 받을 구간이고 180달러 이 구간도 저항 받을 구간이고 197달러 이쯤도 저항 받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올라간다고 하면 157달러에서 저항을 받는다 했잖아요. 네.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내려올 텐데, 내려와서 만약에 이 파란색 추세선 여기 130달러 이 지지를 만약에 뚫린다 그러면 이거는 112달러까지 올 거거든요. 여기가 추세선도 겹치면서 예전 지지도 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지지 받고 올라가면 이거는 크게 상방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여기를 뚫어서 뭐 노란색 웨지 구간까지 갔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하방 이탈을 해서 이거는 좀 하방으로 봐야 할 확률이 높아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려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바뀔 거고, 다시 내려가는 걸로. 네, 이게 복사 붙여넣기 한 만큼 내려갈 거예요. 하락한 채널을 만들어주네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72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 지금 당장 내려간다고 했을 경우.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이건 42달러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상방 하방이 다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고, 네. 위 올라가는 거 아래 내려가는 거 다 가격대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네. 그 구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세선을 그어서 해야지만 우리가 잘 읽어낼 수 있으니까요, 흐름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솔라나는 다 봤고, 네. 리플 한번 봐볼게요. 리플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삼각 수렴을 그었고 여기서 상방 이탈을 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네. 이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해도 이건 상방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렇게 긋든 저렇게 긋든 네. 다 장기적으로 삼각 수렴을 뚫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조만간 크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웨지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고점이 내려가고 있고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저점도 내려가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가는 상황을 그리려면 우선은 0.6615달러 이 전고점을 뚫어야 돼요. 뚫은 다음에 0.753
아니면 0.74 예전 매물대 구간 그 네. 구간을 한번 저항 받는 거를 뚫고 쭉 올리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서 이 구간은 한 번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뚫어줘야 되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네, 이 구간은 저항이 꽤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구간을 뚫어준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올라간다고 하면 1.28 네. 이쯤까지 한 번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올라간다 이러면 이거는 진짜 2달러까지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가 0.59달러 이 정도니까 거의 한 3, 4배까지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도 삼각수렴만 뭐 웨지만 이렇게 위쪽으로 뚫어준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 뚫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리플 그리고 솔라나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리플이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높고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유로는 위에 상단부를 뚫어주면은 이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은 에이다 그리고 아발란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격을 살펴볼 종목은 에이다 되겠습니다. 에이다 현재 가격부터 보고 갈게요. 네, 에이다 3.78%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494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아발란체입니다. 0.41% 상승하고 있습니다. 37,05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또 시총이 높은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에이다와 함께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카르다노 플랫폼과 생태계에서 거래 그리고 참여에 사용되는 기본 암호화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POW 방식이 아니라 POS 방식으로 이제 보다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창립자인 찰스 호킨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더리움의 이 공동 창시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세대를 좀 이렇게 넘어가는 플랫폼까지 성장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확장을 쭉 하는 건실한 코인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탈중앙화 그리고 D앱 이것에 대한 맞춤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고 굵직하고 묵직한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차트를 보셨을 때 어떤 종목이 좀 더 왕중왕으로 보이시는지 또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시는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에이다 USDT라고 쓰면 카르다노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르다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쓸 수 있거든요. 카르다노 생태계 위에 있으니까 이제 에이다를 검색하시면은 카르다노랑 같이 이제 일맥상통하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같이 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삼각수렴을 그려주고 있어요. 오. 네, 삼각수렴을 그려주고 있고 여기서 저항을 3번이나 받았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 뚫어버렸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는 건 이거는 조만간 엄청나게 터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뭐 저점에 있는 거 뭔가 네. 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 에이다 그 분석을 해드렸을 때. 그리고 최근에 완전히 상방이 거의 확정이 됐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그거가 관심사인데 네. 먼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0.38 이 네. 구간에서는 무조건 멈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기적으로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뚫는다면 1차적으로 0.427 이쯤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네. 이 구간에서는 저항을 크게 받을 텐데 그 이유가 예전에 저항을 많이 받았던 구간이거든요. 여기 지지받았던 구간이 다 저항이 돼서 다 저항으로 바뀐 구간이에요. 여기도 저항을 받고 못 올라갔고 그래서 이 구간은
웬만하면 이 전에 매수했다고 했을 때 여기는 한 3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무조건 뭐 매도를 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 구간을 뚫어서 네. 0.45, 한 0.46 이 정도까지 뚫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최소 0.75, 0.72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딱 2배죠. 여기 근거가 예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 걷다가 네. 예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 여기랑 안 겹치게 딱 아래에 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또 한 2분의 1 또는 3분의 1 매도하는 구간으로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한 1.175 이쯤에서는 웬만하면 다른 것들 뭐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거는 뭐 다 먹으면 좋긴 하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올라가는 거 기다리다가 또 뭐 이렇게 큰 코 다치나요? 네,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주는 만큼만 먹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그때 또 분할로 매수 이렇게 한 다음에 올라가는 거 뭐 수익 창출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근데 일단은 전략을 잘 세워야겠네요. 네, 올라갈 확률이 대단히 높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어느 정도 정해졌긴 하지만 네. 그래도 주는 수익만 딱 먹는다고 하면 안전하게 할 수가 있다. 어따 시가총액도 높으니까.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네. 이 뭐 뾰족이들, 지지 저항선, 이 네. 구간이 많이 멈춘 구간, 이런 곳에다가 매도 예약을 해놓으면 돼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바닥에 사서 뭐 여기 머리에 판다,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에이다 카르다노는 진짜 제가 좋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아발란체를 보면 아발란체는 AVAX예요. 제가 AVA인 줄 알았는데 X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차트를 보면 차트도 일봉에서 삼각수렴을 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 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아직 박스권 아니란 거고 상방 추세로 전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보면 우선 이거를 폴링 엣지라고 하거든요. 네. 고점이 내려오고 저점이 내려오지만 한 방향으로 몰리는 거. 원래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하락색이요? 네, 하락색이 나오면서 원래는 쭉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올라간 척 하면서 내려왔어요. 결국 여기에 지지를 받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한 번에 안 올라갔다는 것은 네. 뭔가 이게 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내리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올라간다고 하면 41달러 이쯤까지 올라올 수는 있지만 내려와서 한 13달러까지 찍은 다음에 네. 올라가거나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하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 아직은 막 매수를 권유해드리기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아발란체는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해 주셨고요.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래가 기대되는 코인이기도 한데다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을 살펴보게 될지 이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볼 종목 BNB 그리고 OKB 되겠습니다. 네, BN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낸스가 직접 발행한 토큰이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에 이어서 시가총액 무려 4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OKB 같은 경우에는 세계 3위의 거래소죠. OKX가 직접 발행한 코인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뭐 비교적 순위가 낮지만 이제 높은 거래소이기 때문에 가지고 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BNB와 OKB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좋게 보시는지 차트적으로 분석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NB 먼저 봐볼게요. 네. 이 BNB 먼저 보면 여기 고점이랑 저점이 정확히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 무조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BNB는 꽤나 많이 올라갔고 걷다가 올라간다면 718달러 이 구간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지만 네. 여기서 무조건 저항을 받을 거예요. 한 네. 80% 확률로.
저항 받은 다음 크게 내려갈 거거든요. 그게 아마 550달러 이쯤까지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가지고 올라간다면 725달러 정도인데 손익비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BNB는 지금 당장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BNB는 우선 좀 짧게 마무리를 할게요. 네. 네, 그리고 OKB. 네. OKB를 보면 이 차트에서는 대단히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추세선이 그대로 그어지거든요. 여기 저점 이은 거랑 고점 이은 거랑 네. 이어지는데 여기서 지지를 정확히 받았고 지금 현재 바닥 근처예요. 바닥 근처라면 이거는 최소한 아까 피보나치 비율 그은 것처럼 네. 그었을 때 오. 0.618 혹은 0.382 이 구간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올라간다고 하면 77달러, 80달러까지 거의 한 2배 정도를 챙길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훨씬 지금 가능성이 높아 보여가지고 손익비도 좋고 그래서 저는 OKB 이 코인을 네.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BNB와 OKB 중에서는 OKB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도훈의 승부수 시간은 마쳐보겠고요. 다음으로 준비된 코너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지면 섭섭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시간입니다. 이제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가격에 예언을 해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준비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일봉 먼저 봐볼게요. 비트코인 네. 일봉 차트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네,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상승을 한다. 네, 상승을 한다고 하면 우선 66,900달러 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하락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 구간에서 추세선 두 개가 겹치거든요. 네, 혹여나 더 올라간다면 68,450달러 이쯤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여기서 네, 그 바로 전 거를 보면 이렇게 삼각수렴이 원래 그어졌거든요. 이 구간을 뚫어서 원래는 상방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하지만 이 삼각수렴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전 고점을 뚫어야 비로소 상방이 확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겠네요. 전고점을 뚫는지가. 네, 맞아요. 근데 어제 전고점을 못 뚫고 딱 그 구간에서 하락해 버렸어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실 만하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넘었다면 저도 좀 상방 위주로 봤을 텐데 네. 이 구간을 못 넘고 내려가다 보니까 이거는 하방 가능성도 꽤나 높고 상방 가능성도 꽤나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확률 싸움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가격대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확률 싸움이 이게 어려워요. 내려갈 확률, 올라갈 확률 다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65,300 이 구간을 뚫는 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네.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면 여기서 240분 봉으로 봤을 때 네. 내려오면 이 구간 있죠. 여기 61,800달러 네. 이쯤에서 매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선이 가장 이제 안전한 가격선이라고 생각하셔서일까요? 네, 맞아요. 이 구간이 진짜 여기 저항이 많이 몰려있는 구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고 추세선까지 여기 있으니까. 하지만 내려간다고 하면 이 전 고점, 이 구간이 뚫리자마자 여기를 손절을 할 거예요. 네. 왜냐, 여기가 근거거든요. 상승 근거. 이 위까지는 올라간다고 하면 뭐 67,000달러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여기가 뚫린다고 하면 이거는 55,00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고 그렇군요. 하면 네,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또 그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아무래도 떨어진다고 이제 하면 관망 심리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추세선을 그릴 때도 조심스럽게 그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추세선을 아는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이제 신념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음. 자기 스타일이 막 확고하게 생기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요즘 따라. 누가요? 네. 그 고래분들이.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올라간다고 하면 66,800 이쯤이랑 네. 또 한 69,600 이쯤이 저항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 거 어느 정도 매도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금 당장도 만약에 전고점을 넘지 못한다면 하락할 확률도 대단히 높으니 떨어진다면 뭐 여기 아까 말씀드린 61,800달러 네. 그리고 손절 구간도 정해놓고 더 떨어진다면 또 여기 56,000달러까지는 떨어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대 떨어진다면 49,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너무 불장만 생각하고 그렇게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더 안전을 추구하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때 불장만을 기대하면 좋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더리움 차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이더리움 차트는 그나마 좀 비트코인보다는 편하거든요. 네. 저번에 좀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확실히 비트코인보다는 상승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상승 추세 안에 있기 때문일까요? 네. 단기적으로도 상승 추세에 있고 네. 걷다가 저항이 비트코인보다 없어요. 비트코인은 아까 전에 뭐 그게 66,000에서 중요하겠네요. 네. 저항을 뚫기가 아무래도 힘드니까. 맞아요. 66,000에서 68,000 그렇게 저항받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저항받는다고 해봤자 2,900달러. 그리고 그 다음 저항 구간은 3,500달러. 네. 이렇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전략도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전략이요? 비트코인은 숏 포지션을 들어가고 이더리움은 롱 포지션을 들어가는 해칭 전략. 숏과 롱을 함께. 네. 네. 약간의 이제 좋은 분산 투자 같네요. 포트폴리오 관리에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네. 모를 때는 그런 식으로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네. 어쨌든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내려간다면 뭐 어쨌든 비트코인은 수익을 얻고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 자체가 지금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저는 엔딩 다이아고날 모양으로 봤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구간이 뚫린 다음 좀 단기 하락을 바라봤는데 우선 지금 당장은 이평선 저항을 지지를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2,700달러까지 올라가고 이 추세선 구간을 뚫는다. 네. 이러면 이거는 2,900달러까지 갈 거고 여기에서 뭐 저항을 안 받고 뚫는다. 이러면 3,100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다. 네. 하지만 하방 가능성도 꽤나 높으니 그거는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하방 가능성 역시 또 우리가 잊지 말고 꼭 조심해서 들어가셔라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역시도 세밀하게 예언해 주신 우리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방송이 끝났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코인 원정대의 종이 비행기 방은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9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 대장님 인사 준비 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 네.